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한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자입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썩어 빠진 아빠를 제 아이 아빠로 두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했네요. 며칠 전에 이사하면서 딸려온 짐에서 전 남편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걸 보니까 전 남편에게 당한 경험도 떠올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남편과는 고시원에서 만난 공부 동기였어요. 대학 땐 제 적성에 맞는 줄 알았던 공부가 취직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한 것과 달랐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얼마 못 가서 그만두고 말았죠. 그러고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상 혼자 하려니 막막할 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행정고시 준비하시나 봐요. 아유, 처음부터 그 문제집으로 하려면 꽤 어려울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 드릴 테니까 이걸로 시작해봐요.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오는 남편을 보고 경계를 심하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말에 가시가 돋아 있었는데 남편은 굴하지 않고 살갑게 저를 대해왔어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처럼 남편이 준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더니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게 신기하더군요. 그 후로 남편에게 경계가 살짝 풀렸고 고시원에서 저보다 먼저 있던 남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를 계기로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저는 시험에 합격했지만 남편은 그 해에 떨어지고 말았죠. 다음에는 꼭 합격할 거야. 내가 오빠가 합격할 때까지 옆에서 잘 챙겨줄게. 언제 합격할지도 모르는데 너한테 고생시킬 수 없지. 난 괜찮아. 오빠는 중요한 순간에 눈치가 없더라. 나 지금 오빠한테 고백하는 거잖아. 오빠가 합격하는 날까지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평생 옆에 있어 주겠다고. 숭이야, 정말 이런 나라도 괜찮아? 너만 괜찮다면 난 다 괜찮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문제집을 타고 저희의 사랑은 시작됐지만 남편의 합격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고시 공부를 3년 만에 포기하고 친구를 통해 건설 현장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은 몸을 움직이는 게 천성인 사람처럼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저희는 빠르게 결혼까지 하게 됐죠. 혼전 임신을 해버렸거든요. 물론 3년 반을 만난 사이니까 결혼해도 늦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느꼈었는데 결혼까지 꼴이 나니까 시어머니가 무척 좋아해 주셨어요. 저 나이까지 공부만 하다가 장가도 못 가면 어쩌나 했는데 승희 네가 며느리로 와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몰라. 그리고 굳이 우리 집에서 안 살아도 된다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왔죠. 어머님은 저랑 사시는 게 싫으세요? 그래도 저 지금 당장은 나갈 생각 없으니까 싫어도 어머님이 봐주세요. 네? 내가 우리 예쁜 새아가를 왜 싫어하겠어? 함부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예쁘고 말까지 예쁘게 하는데 자랑하고 다녀도 부족하지 얘.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더 애틋하고 좋았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아서 제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달이 조금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지방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일이 거제에 갔다가 대구로 넘어가야 해서 좀 오래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신혼 초인데 당신한테 미안하네. 나도 최대한 빼보려고 했는데 인력이 없다고 내가 꼭 필요하대. 일이라서 가는 건데 뭐가 미안해. 당신은 나를 그런 속 좁은 여자로 본 거야? 난 당신이 일 때문에 해외를 간다고 해도 바로 보내줄 수 있는 여자라고.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내가 안 보내줄 이유가 있나? 대신 연락만 잘해줘. 여보, 고마워. 당신 말대로 연락 잘할게. 남편은 그렇게 함께 일하는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지방으로 떠났어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신혼인데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내는 게 괜찮냐며 저를 걱정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요즘 주말 부분이 뭐니 많다지만 세아가 너 정말 괜찮은 게야? 그럼요. 저도 제 일도 있고 어머님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남편도 내려가서 연락 잘하기로 저랑 약속했으니까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근 2달 만에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걱정했는데 당사자인 저와 남편은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신혼이니까 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약속대로 연락을 잘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종종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수 타는 날도 있었어요. 일이 너무 고돼서 나한테 연락도 못하고 잠들었구나 이해하려고도 했는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더군요. 하지만 남편에게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방에 일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면 해외로 간다고 해도 보내주겠다고 한 그 말이요.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절 부르시더니 아가, 요즘 무슨 일이 있니?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라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길래 시어머니께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속마음을 알려드렸죠. 어머님, 실은 저 남편 걱정에 잠도 잘 못 자고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남편과 연락이 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된다면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되지 않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지방에 있는 남편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함께 일하니까 이럴 땐 편리하더군요. 남편 위치를 금방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친구와 통화할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돌았는데 여자의 감은 빗나가지 않다는 걸 이날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남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재수씨,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다 같이 숙소를 잡아서 쓰는데요. 지성이 그놈은 잠기가 밝아서 남들이랑 같이 못 잔다고 혼자 방을 잡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출근은 빠지지 않고 잘해서 별말 안 하고 있는데 왠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마 여기서 대충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이 쉬는 날에 남편과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이 남편 자취방에 놀러 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남편 친구가 남편이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걸 보고 비밀번호를 저에게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는데 긴가민가 하다면서 2개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남편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자취방 앞에서 남편 친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요. 제발 열리라는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둘 중에 때려 맞춘 비밀번호가 단번에 맞았지 뭐예요? 저와 시어머니는 조심히 방 안으로 들어갔고 원룸이라서 현관문을 열면 바로 침대가 보이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이 침대 위에서 낯선 여자와 끌어안고 자고 있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죠. 남편은 잠꼬대까지 하면서 자기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해주는 고마운 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크게 당황하시더니 저보다 더 화가 나셔서는 냅다 상간녀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렸어요. 이 미친 것들이, 너 누구야? 뭐하는 년이야? 어떤 년이길래 유부남이랑 이 짓을 해? 네 부모님이 그리 가르쳤니? 당장 일어나. 내 2눈으로 니년 얼굴 좀 봐야겠다. 오빠, 누구세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여보, 엄마, 2사람이 여길 어떻게...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감히 새아가를 두고 일 핑계대면서 이러고 있었던 게야? 나더러 새아가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네가 이런 짓을 해. 아이고. 엄마, 일단 손부터 놔. 얘 머리카락 다 뽑을 일 있어. 이러면 엄마만 손해라고. 사람 잡고 경찰서까지 가고 싶어서 이래. 남의 집에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짓이야?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도 저도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어요. 남의 집에 갑자기 나타나서라뇨. 저랑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남인가요? 여기서 남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 잡힌 년이 아닌가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놓으라고 얘기해도 상간녀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더 세게 움켜쥐니까 시어머니를 함껏 밀어버리기까지 하더군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님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게, 놓으라고 할 때 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연락도 없이 온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그것도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날 망신 줘? 망신 당할 짓인 건 알고 있나 보지? 키워주고 먹여준 부모보다 며칠 한번 졌단 년이 더 소중하단 거야? 대체 언제부터 만난 사이야? 당신 여기 내려온 지 일주일 조금 지났어. 알아? 저는 넘어진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남편에게 따졌고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모르는 상간녀가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저와 시어머니께 무릎을 꿇었어요. 아마 저보단 시어머니께 무릎을 꿇었다는 게 더 맞겠네요. 저한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갑작스런 상간녀 행동에 시어머니도 저도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그년 한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저희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 사랑도 인정해 주세요. 어차피 언니가 하는 사랑이나 제가 하는 사랑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 당신이 날 사랑하는 마음이나 예지가 날 사랑하는 마음이 뭐가 다른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왜 문제인 건데? 그리고 어떻게 죽기 전까지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냐? 너는 안 이럴 줄 알아? 너도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나 질렸다고 딴 놈 만날 거잖아. 나는 조금 미리 만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꼬우면 너도 만나. 상간녀의 말에 동조하면서 상간녀를 지켜주려는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앓는 소리만 내셨어요. 본인 아들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셨으니 저보다 더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어머님 앞에서 할 말이야?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만날 때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해준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할게요. 이래봬도 저 돈 많아요. 언니가 오빠한테 해준 게 없다고 듣긴 들었지만 언니가 오빠 놓아주면 안 돼요? 저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언니도 오빠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언니가 포기해줘요. 네? 상간녀는 남편과의 사랑을 인정해달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드라마 주인공인 듯이 행동하더군요. 마치 제가 나쁜 상간녀가 된 기분이 들었죠. 남편도 상간녀를 지켜주고 상간녀 편만 들었으니까요. 그래, 예진의 집 완전 부자야. 예지 아버님이 사업하시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니까. 고작 나라 돈 받는 당신이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 예지랑 결혼하기로 했어. 시어머니 앞에서 상간녀와 바람 피운 사실을 들켜놓고도 뻔뻔하게 상간녀가 돈이 많으니 이혼해달라는 남편 말에 시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부축하고 있던 제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계속 불렀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죠. 저는 바로 119를 불러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셨는데 고혈압도 살짝 있었던 탓에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 사이에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소송하고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받았고요. 이게 무려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재판이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깨어나 있으시더라고요. 정신없이 퇴원 소속을 밟고 시어머니를 댁으로 모셔드렸죠. 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너한테 큰 상심을 안겨준 게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이 착한 아이를 어쩌면 좋을꼬. 네, 그래도 아가 네 뱃속에 있는 아이만큼은 내 유일한 손주로 기억하마. 이제 저놈은 내 아들도 아니야. 그러니 이 일은 잊고 살아. 알겠지? 그리고 이거 받아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것뿐이구나. 이게 뭐예요, 어머님? 3억이 든 통장이야. 너도 자식 키우려면 목돈은 가지고 있어야지. 자식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너 혼자 고생하게 할 수 있겠니?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께 이런 돈 받고 싶지 않아요. 네가 안 받으면 계좌로 보낼 거고 그래도 안 받겠다면 태어날 손주 손에 쥐어줄 게다. 그러니 고집 그만 부리고 받아. 어른이 주는 돈은 예의상 한 번 거절하면 됐다. 시어머니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걱정해 주시면서 본인 아들인 전 남편과의 연까지 끊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3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받았네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시댁에서 짐을 챙겨 나왔는데요. 막상 나오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친정 부모님께 갔어요. 친정 부모님이 짐을 들고 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고 이혼했다는 말까지 마치자 눈에서 눈물이 펑펑 터지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저랑 제 아이만 안 다쳤으면 됐다고 따스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갈라서고 친정에서 지내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하고 엄마가 제 아들을 봐주겠다고 해서 저는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이제 조금 무탈하게 지내나 싶었는데 전 남편은 이혼하고도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한날 전 남편이란 작자에게 전화가 와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연락한 줄 알고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네가 날 회사에서 쫓아냈다고 내가 알거지처럼 살 줄 알았냐? 역시 나는 운이 좋은 남자라니까. 내가 그랬잖아. 내 새 마누라 집안이 아주 빵빵한 집안이라고. 네가 아무리 날 바닥으로 끌어내려도 난 절대 안 내려간다 이거야. 전 남편 놈은 돈이 많다던 상간녀와 떵떵거리며 살겠다더니 직장을 잃었거든요. 전 남편이 저렇게 된 건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 놈이 다니는 직장에 불륜 사실을 전부 까발렸거든요. 그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죠. 그 소문 때문에 윗선에서 징계 처분을 내렸고 권고 사직까지 당했다고 들었네요. 그런데 제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전 남편은 재혼한 상간녀 덕을 크게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시덥잖은 얘기하려고 전화했니? 넌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아니면 지금 네 와이프가 잘 못해주나 봐? 내 생각이 나서 전화하는 거 보면. 저는 일부러 전 남편을 자극하는 말만 해댔는데 저놈은 뭐가 좋은지 실실 웃기만 했어요. 웃음소리가 고마까지 흘러들어오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 지금 내 와이프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랑 결혼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네가 내가 불륜남이라고 소문낸 건 열이 받지만 그 덕에 내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됐잖냐. 내 장인어른 회사로 가거든. 야, 고맙다. 전 남편이 망하길 바라고 바란 건 사실인데 하필 상간녀 집안이 사업가 집안이라 전보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한다면서 저를 비웃기 위해 한 전화였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었죠. 저는 전 남편에게 영혼이 하나도 없는 축하 인사를 전하고는 회사 이름을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마음속으로 그쪽 회사에 찾아가 망신이라도 주려고 생각했거든요. 멍청한 전 남편은 신이 나서 단번에 회사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너네 집안은 엄두도 못 낼 회사지? 어때? 이제 나랑 이혼한 게 후회되지? 이렇게 능력 있는 남편을 놓친 게 네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순간일 거야. 그렇지. 그렇고 말고. 상간녀 아빠 회사 찾아가 깽판이라도 치려 했던 제 계획이 보기 좋게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 회사는 저희 아빠 회사의 하청업체였거든요. 참지 못하고 크게 비웃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놈이 눈알이라도 굴리는지 조용하더라고요. 드디어 미친 거야? 이 상황에 웃는 걸 보니까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쳤구만. 야,
고작 그딴 회사 들어가서 나한테 자랑하려고 전화했냐? 너랑 이혼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이 멍청한 놈아. 그딴 회사? 네 년이 거들떠나 볼 수 있는 회사인 줄 알아? 아, 아니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몰라서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고 그러냐?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우리 장인어른 회사 이름 들으면 허리부터 숙인다고. 너 같은 찌끄레기들은 절대 알 수 없지. 내가 널 너무 과대평가했다. 미안. 너야말로 김칫국 작작 마셔. 네 장인어른 회사라는 거기 우리 아빠가 거래하고 있는 하청회사야. 그건 알고 있니? 헛소리 하지 마.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너 결혼할 때 네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말 안 했으면서 갑자기 하청회사는 무슨 하청회사야? 너 정말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싶어? 겁대가리가 상실했구나. 아빠가 네 장인어른 회사랑 계약 연장할 생각이던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계약이 파기되겠다. 그치? 너 때문에 계약 파기되면 그쪽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전 남편은 저희 아빠가 사장님인 걸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숨겼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이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긴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됐지만 그걸 물어보는 전 남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괜히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치고 말았네요. 그리고 다른 사연들 보면 남편이 친정아빠 사업 말아먹는 내용도 많이 들었거든요. 또 아빠한테 기생해서 한 자리 차지해보려는 남자가 아닐까 싶은 의구심도 들었고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면 다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놈이 딴 마음을 품을 줄이야. 이런 놈일 줄 알았으면 오히려 저에게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빠가 건실한 회사 사장이란 걸 얘기하면 결혼 생활 내내 저희 아빠 회사를 눈독 들이며 살았겠죠. 전 남편은 끝까지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바로 아빠에게 연락했네요. 아빠는 제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않으셨죠. 그걸 알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계약 연장은 없던 일로 해야겠어. 내 당장 그 회사로 전화하마. 우리 딸 고생하게 한 집안은 우리 가족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싹을 쳐낼 테니. 제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을 때 사실 아빠가 정말 화가 나셔서 당장 그놈 집에 달려갈 기세였는데요. 시모가 전화가 와서 친정 부모님께 깊은 사과도 했고 제가 시모한테서 3억이라는 돈도 받았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신 건데 전 남편 저 바보 같은 게 제 무덤을 판 꼴이었죠. 아빠는 제 덕에 하청회사 사장님이 상간녀의 부모님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상간녀 아빠에게 전화해서 거래도 끊고 계약 연장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네요. 아빠의 묵직한 한방에 상간녀 아빠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건 바로 상간녀 부모님은 정말로 상간녀와 전 남편이 그런 사이로 시작한 줄 몰랐다고 했거든요. 상간녀 아빠는 정신을 차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무한한 사과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상간녀 부모님이 자기 딸을 쥐잡듯이 잡았나 봐요. 상간녀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아빠 회사가 언니네 아빠 회사 하청회사라고 하던데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러니까 언니 아버지께 말씀 좀 잘 전해주면 안 될까요? 회사끼리 계약 성립 못하면 저희 아빠가 제 머리를 전부 밀어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언니가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 어떤 방법으로든 갚을게요. 네?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왜 그쪽을 살려줘야 하죠? 그쪽은 제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든 사람인데. 그리고 착각하나 본데 당신은 나한테 뭐든 어떤 방법으로든 갚을 수 없어.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언니 마음이 풀리는데요? 언니 제발요. 만나서 얘기할래요? 제가 언니 있는 대로 바로 갈게요. 지금 어디세요? 그쪽은 됐고 니년 남편이 내 눈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빌지 않는 이상 난 절대 네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네 아버지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니년 남편을 나한테 보내.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오빠만 언니한테 보내주면 저희 아빠 회사 계약하게 해주는 거죠? 안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오빠랑 결혼 반대하고 있어서 저도 심란하다고요. 저더러 불륜녀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인정할게요. 인정하고 언니한테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잠깐만. 결혼을 반대한다고? 아직 결혼한 게 아니야? 오빠랑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못 올렸어요. 준비하던 중에 일이 터지는 바람에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 저희 부모님이 언니네 아빠 말씀 듣고 쓰러지셔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언니 약속 지켜요? 꼭이요? 상간녀는 전 남편을 제게 보내주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전 남편은 분명 상간녀가 자기 와이프고 상간녀 아버지가 자기 장인어른이라고 저한테 막 떠들어댔는데 그게 전부 새파란 거짓말이었다는 소리잖아요. 저한테 뭐라도 자랑하려고 그랬다는 걸 아니까 없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남편이 저한테 자격지심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안 그러고서야 그놈이 저한테 그러겠어요? 상간녀에게 문자가 왔는데 상간녀 부모님이 자기 딸이 파렴치한 불륜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당연히 전 남편과 상간녀의 결혼도 절대 안 된다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으셨다고 전해주더군요. 굳이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려주니까 그나마 통쾌하긴 했네요.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에게도 죄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전 남편과 상간녀는 둘 다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진작 받아야 할 사과를 이제야 받게 된 거죠. 숭이야, 미안해. 나보다 뭐든 잘하는 네가 부러워서 그랬어. 내가 모자란 놈이라서 그래. 너도 알잖아. 시험도 너 혼자 떡하니 붙고 머리가 안 되니까 난 몸으로 때우는 일에 만족해야 했고. 그러던 중에 예지가 나한테 혜정처럼 나타나 준 거지. 예지 없었으면 나 이렇게까지 못 됐어. 오빠는 사과하러 와서까지 내 자랑이야? 제발 눈치 좀 챙겨. 이러니까 언니한테 이혼이나 당하지. 우리 결혼하려면 언니 사과 받고 아빠 거래도 다시 성사시켜야 하는 거 잊었어? 저렇게 멍청하고 못난 놈을 왜 좋아하고 결혼까지 했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행실에 더는 눈뜨고 봐줄 수가 없어서 전 남편 뺨을 시원하게 날렸네요. 너 지금 이게 무슨... 멍청한 놈, 머저리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너 어머님이 나한테 3억 준 건 아냐? 너 같은 놈 만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내 아들을 유일한 손주로 생각해주겠다고 정확히 3억 주시더라. 뭐라고? 3억을 줘? 우리 엄마가?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 진짜예요? 제 예비 시어머니한테 3억을 받았다고요? 그럼 나는? 오빠랑 결혼하면 나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으신 거 아니야? 오빠 어머님한테 전화 좀 해봐. 아씨, 우리 엄마 내 연락 안 받는 거 너도 알잖아. 진짜야? 진짜 우리 엄마가 3억을 줬어? 어떻게 아들인 나는 쌩까고 너 같은 년한테 3억을 주는 건데? 전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3억을 줬다는 말에 개거품을 물었고 상간녀까지 깜짝 놀랐나 봐요. 둘이서 호들갑을 다 떨어대면서 저에게 욕까지 했거든요. 그게 저들의 본 모습이겠죠. 지금 당장은 자기들이 을이니까 저에게 굽신댔던 것뿐이지 상간녀 아버지 회사와 계약이 성사되면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도 남을 인간들이죠. 그래서 저도 저들을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셨던 거지. 니놈이 얼마나 모자라고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는 걸. 자기 핏줄인 널 못 믿으니까 나한테 준 게 아니겠어? 아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 아들, 우리 아들도 있잖아. 아들한테 아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도 알지? 나랑 얘는 아직 애가 없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나 당신한테 돌아가면 정말 잘할게. 육아도 내가 다 할게. 오빠 미쳤어? 우리 아빠 계약은 어쩌고 갑자기 전현한테 붙겠다는 건데. 저는 상간녀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상간녀 뺨도 날려주고는 그년의 입을 막았어요. 상간녀는 자기 아빠 계약 때문에 저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씩씩대며 화만 사귀고 있었고요.
전 남편은 상간녀 눈치를 보다가 제 손을 붙잡고 계속 다시 합치자고 애원하길래 쐐기를 박아줬네요.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니놈이 미치도록 싫어도 나한텐 니놈 피가 아주 조금 섞인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전염 버리고 나한테 오면 재혼 생각은 해볼게. 어차피 둘이 결혼하긴 글러 보이지만. 저는 상간녀와 전 남편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에게 돈 많은 여자 만났고 둘의 사랑을 인정해달라며 떵떵거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고 비겁하고 쪼잔한 모습만 남은 걸 보니 꽤 볼만하더군요. 설마 이걸 넘어오겠어? 하며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저놈은 0.1초의 고민도 없이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이놈은 돈이라면 만수르 발가락도 핥을 놈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당신이 날 받아준다고 약속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 돌아갈 준비가 된 놈이야. 역시 나는 운이 좋은 놈이라니까. 가늘고 길게 사는 인생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오빠 정말 저 여자한테 가겠다고? 그러면 나는 진짜 사랑하는 건 나라며. 야, 닥쳐. 내 인생이 꼬인 게 누구 때문인데? 다 너 때문 아니야, 이 개 같은 년. 너만 없었어도 저 3억이 내 손에 있었을 텐데. 너 말 잘했다. 오늘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 전 남편은 갑자기 상간녀 머리채를 잡더니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죠. 상간녀도 한성가라는지 전 남편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면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더군요. 이 쓰레기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빠한테 다 이를 거야. 네 아빠보다 얘네 아빠가 훨씬 높은 회사 사장인데 네가 이른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어려서 좋아해줬더니 뇌까지 빈년이네 이거. 야, 가서 일러. 내가 네 머리 다 뜯었다고 일러. 저는 저들의 싸움을 일절 말리지 않았어요. 둘 다 지칠 때까지 싸우는 걸 팔짱 끼고 구경만 했죠. 한참이 지나서야 둘은 숨을 몰아쉬면서 서로의 머리에서 손을 놓았고 전 남편 얼굴은 상간녀 손톱에 다 긁혀있고 상간녀는 전 남편 주먹에 맞아서 쌍코피가 난 채로 누구도 이기지 못한 싸움이 끝났답니다. 다 싸웠니? 참 대단하다. 거짓말 한마디에 너네 사랑이 이렇게 부서질 거면서 사랑? 잘 살 수 있다고 행운하라고 떵떵거리더니 고작 너네 사랑은 이 정도 수준이었나 봐. 올 사납긴. 저는 앞에 놓여있는 커피를 전 남편과 상간녀 면상에 시원하게 뿌려주고는 다신 볼 일 없을 거라며 사이다를 날려주고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아주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저들은 커피를 맞고는 저에게 매달리지도 않고 서로 소리 지르고 다시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걸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들과 연이 닿을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데 한 놈이 참 끈질기더라고요. 누군지 예상이 가시죠?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놈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쪽팔림을 당하고도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 나 당신이 받아줄 때까지 사과할 거야. 우리 재혼하기로 약속도 했잖아. 그렇지? 당신 나 버린 거 아니지? 나 당신 믿어. 믿고 기다릴게. 내 연락 보고 있는 거 다 알아. 사람이 기다린다고 했으면 답장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 사람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줘. 승희야, 나한텐 너밖에 없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줘라 좀. 여보, 우리 엄마가 위급하다고 지금 병원이야. 엄마가 당신 보고 싶다는데 와줄 수 있어? 여기 땡땡병원인데 여기 앞 카페에서 만나자. 우리 할 얘기도 많잖아. 솔직히 이 연락을 보고 일하다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짐을 챙기고 가려는데 순간 싸한 기분이 들더군요.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하진 않겠지.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요. 승희야,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건강하신 거죠? 아유, 그럼 난 괜찮지. 승희 네 목소리 들으니까 없던 힘도 펄펄 난다. 어머님,
혹시 조금이라도 어디 불편하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셔야 해요. 아셨죠? 전 시모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근래에 전 남편에게 복수한다고 연락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본인 엄마를 팔아넘기는 못된 놈에게 치가 떨리고 말았습니다. 전 시모는 오랜만에 닿은 제 연락에 무척이나 반가워하셨고 저는 전 남편이 시모에게까지 나쁜 짓을 할까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네요. 물론 전날 이후로 전 남편의 연락수단은 전부 차단했어요. 저놈은 고쳐도 안 되는 놈이라는 걸 알았고 저놈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수억 원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며칠 전에 아빠에게 들었는데 아빠 회사로 상간녀 아버지가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운 탓에 사장님 따님분과 사장님 가족분들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딸은 제가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계약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빠를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시면서 상간녀가 이루지 못한 계약권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오셨나 봐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아주 단호했죠. 김 사장, 난 이미 자네에게 내 의사를 다 보여줬네. 자네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니 나를 이해할 걸세. 자네가 나였어도 나처럼 하지 않았겠나? 그러니 그만 돌아가 주게. 상간녀 아빠는 끝내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처량하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저희 아빠가 한번 결정한 일은 쉽게 번복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아빠가 하청회사의 거래를 끊었다는 게 소문이 나면 한순간에 모든 거래처가 끊기는 건 일도 아니라던데 아빠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상간녀 아빠가 그간 보여준 성실함에 대한 마지막 답이라면서요. 저도 꼭 아빠처럼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 노력 중이에요. 상간녀 아빠도 아빠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듯이 다시는 아빠 회사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상간녀는 공황장애에 우울증까지 와서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건 직접 보진 않았으니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나쁜 소문일수록 빨리 퍼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전 남편과 상간녀가 추악한 사람들이었으면 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됐겠어요. 저들 엇보겠죠 뭐.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곧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방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아쉽기도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제 아들도 벌써 3살이 돼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엄마에게 듣기로는 아들이 놀이터에서 여자친구를 사귄 것 같다고 하던데 그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자친구? 승우? 왜 엄마한테는 여자친구 생겼다고 말 안 하고 할머니한테만 말해줬어? 엄마 서운해. 여자친구는 몇 살인데? 어디 사는 친구야? 엄마한테도 말해봐. 아이고, 그럴까봐 말을 안 하지. 너는 저 나이에 남자친구 없었던 줄 아니? 아주 저놈이 지 엄마를 쏙 빼닮았어. 안 닮아도 되는 것까지 닮았더라니까. 나는 심성이 착하면 전부 합격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마음만 착하면 돼. 엄마는 요즘 손자 보는 재미에 사시고 아빠는 벌써부터 손자 며느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저희 아빠가 빨라도 너무 빠르죠?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제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게끔 깊은 사랑을 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여름 휴가 때는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 제 아들까지 해서 펜션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제 인생의 내리막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삶이 궁핍하고 힘들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간 빛을 발하는 날이 온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제빵사로 일하고 있어요. 창피해서 남들에게 말 못했던 제 사연을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외동딸이지만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일찍이 독립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빨리 해서 그런지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의지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 부모님 도움을 일절 안 받았습니다. 결혼하는 제게 무언가 해주실 돈이 있다면 아껴서 두 분의 노후에 더 풍족히 쓰셨음 해서요. 반면에 제 남편은 뭐라도 부모님께 지원받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남편이 평소에도 엄청 절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돈을 쓰는 건 절약이 아니라고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온전히 저희 힘으로만 결혼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부모님의 돈을 쓰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가 한참 결혼 준비하고 있을 때 시부가 돌아가셨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2층 집에 살았는데 시모가 어느 날 저희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적적해. 1층에는 내가 살 테니까 2층에는 너희들이 들어와라. 네? 어머님, 저희 이미 들어갈 집 다 둘러보고 왔어요. 내 말 잘 들어봐라. 너네가 지금은 둘이 합쳐서 넉넉하겠지만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돈도 못 모아. 새 집에서 출발한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 2층에서 살면서 돈 모아 출가하는 게 더 괜찮은 일이다. 그리고 전세에 큰 돈 묶어 놓으면 안 좋아. 저는 시어머님께 생각해보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저를 본격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죠. 있잖아.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난 꼭 새 집 아니어도 돼. 당신이랑 나 일하는 곳도 엄마 집에서 더 가깝잖아. 당신은 어때? 절대 싫어. 말이 1, 2층 나뉘는 거지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친정에서도 일찍 독립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랑 살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도 슈퍼일에서 바쁘고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잖아. 사느라 바빠서 서로 1, 2층 사는 것도 금방 잊을걸? 엄마가 너 불편할 수도 있다고 아예 2층에는 올라오지도 않을 거라 했어. 엄마 말대로 우리 나중에 아이를 위해서 지금 선택 잘해야 돼. 남편이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요. 절약 정신이 엄청 투철한 사람이라 그땐 믿음이 갔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시모의 집 2층에 딱 2년만 살기로 했죠. 하지만 몇 달 사이 저는 시모의 민낯을 봐버렸어요. 여보, 우리 화장지 일주일 전에 사지 않았나? 그때 엄청 세일해서 샀었잖아. 근데 왜 절반밖에 안 남았지? 혹시 회사에 몇 개 가져갔어? 회사 비품이 있는데 네가 못하러 가져가. 당신 보니까 휴지 한 번에 너무 많이 쓰더라. 좀 아껴 써. 이상하네. 30개짜리인데 왜 10개도 안 남았지? 혹시 당신이 어머님 몇 개 갖다 드렸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가 슈퍼를 하는데 우리 휴지를 왜 가져가겠어? 그치. 참 이상하네. 앞으로 이 휴지는 사지 말자. 개수만 많고 길이가 엄청 짧나 봐. 눈속이 많은 것 같아. 저도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죠. 휴지를 시작해서 시모는 저희 집 식재료 서리를 했어요. 제가 선물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쿠키도 눈 깜짝할 사이 반이 사라져 있고요. 바나나라도 한 송이 사오면 하루도 안 되어서 반 송이가 남아 있었어요. 고기 같은 것도 세일해서 몇 킬로 사놨는데 먹으려고 하면 부피가 엄청 줄어있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시간에도 음식이 증발하니까 저는 1층에 사는 시모가 가져간 거라 확신했죠. 저는 아까운 것보다 말없이 가져가는 시모의 행동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슈퍼에 안 파는 물건들은 저희한테 부탁하시면 마트에서 사올게요.
그런데 말없이 2층에서 가져가시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그중에는 저희가 먹을 식재료도 있지만 제가 선물하거나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너 그게 뭔 소리냐? 네? 너 지금 되게 웃긴다. 내가 너희 집 물건에 손이라도 대고 있다는 말이냐? 어디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 너네 집에 뭐가 사라졌는데? 어머님, 진짜 아니세요? 저희 열쇠는 어머님만 가지고 계시고 제가 장봐온 것들은 계속 반 이상이 없어져서요. 고기들이나 채소, 그리고 휴지나 생필품 같은 것들요. 아니, 얘가 생사람 잡네. 나 아니라고. 그리고 설사 뭐가 없어졌다고 해도 어른이 가져갔으면 잠자코 그렇구나 하는 거지. 어디 시모를 도둑 취급하고 있어? 너 그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안 가져가셨다면 제가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시모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황한 듯 말도 더듬어서 저는 시모라 더욱 확신했죠. 저는 우선은 사과를 하고 물증을 확보하기로 했죠. 그날 이후로 시모의 이상행동이 더 심해졌거든요. 설탕이나 소금도 덜어갔는지 반이 텅텅 비고 보란듯이 여기저기 가루를 다 흘려놨더라고요. 제게 화나서 현장을 더럽게 해놓는 듯 했어요. 그리고 빵 같은 것도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 손으로 반씩 뜯어가 있는 흔적이 있었고요. 하다 새로 산 수건까지 반씩 가위로 다 잘라갔더라고요. 저는 수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모에게 따지러 1층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위생적으로도 정말 불쾌해요. 빵을 손으로 뜯어가시고 설탕, 소금, 조미료도 다 흘려놓으시고 계속 이러시면 여기서 못 살아요. 그리고 수건은 가져가시려면 그냥 5장 가져가시지. 왜 반을 다 잘라놔서 못 쓰게 만드세요? 어머, 저거 말하는 것 좀 봐. 야, 증거 있어?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냐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수건 얘기는 나와서 말인데 너 그거 살 때 1층 사는 시애미 생각은 안 나디? 어떻게 한 번을 시애미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오는 게 없어. 그래놓고는 툭 하면 뭐가 사라졌다고 1층까지 내려와서 매번 난리를 부려? 엄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아니, 나이 든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경우야? 당신이 착각한 거 가지고 지금 우리 엄마 의심하는 거야? 착각? 의심? 당신이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지 보자. 어머님, 그때 소금이랑 설탕 가져가셨을 때 계단에 다 흘리셨더라고요. 2층 계단부터 1층 현관까지 가루 흘린 거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그리고 가위로 잘라간 수건이요. 화장실 수납장 한 번만 볼게요. 저는 남편에게 증거 사진을 보여주고요. 시모의 화장실에 있는 반쪽짜리 수건도 찾았어요. 너 그만두지 못해? 독한 것. 어디 저딴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감히 내 집에서 살면서 물건 좀 나눠 썼다고 날 도둑 취급해? 어머님, 외롭다고 2층으로 들어오라고 한 건 어머님이시고요. 월세도 3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더해요? 생필품 필요하시다면 나눠드릴 건데 그걸 왜 자꾸 몰래 가져가시는데요? 그것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요.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런 건 잘못했어. 근데 네가 애초에 그렇게 날이 서 있는데 뭐 필요하다고 말이라도 꺼내실 수 있었겠어? 알아서 네가 엄마한테도 갖다 주면 좀 좋아? 그럼 살림을 아예 같이 하자는 거야? 언제는 1층이랑 2층에 나눠 살자며. 뭐 생활비도 어머님까지 셋 같이 내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저게? 나는 내가 가진 거 너랑 다 나눠 쓰고 다 나눠 먹을 수 있어.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근데 너는 어쩜 그렇게 매정하고 속이 째째하니? 그것 좀 가져갔다고 유난을 이렇게나 떨어대냐고. 남편이랑 시어미한테 주제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꼴 봐라.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어머님, 절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일절 저희 집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아니면 저 2층에서 계속 못 삽니다. 고집하고는 어머머 더러워서 손 안 대. 하! 그렇게 저만 나쁜 사람이 되고 시모는 일절 사과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시모가 열 수 있는 열쇠 말고 당장 도어락을 설치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알려주면 무용지물이지만 그래도 도어락은 비밀번호를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잠잠하다가요. 제가 정말 폭발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 결심을 했었습니다. 친정아빠 생신이셔서 케이크를 전날 만들어놨는데 냉장고에 넣어놨던 케이크가 절반만 남았더라고요. 아, 당신 냉장고에 케이크 먹었어? 아빠 생일 케이크라고 했잖아. 케이크? 당신 아니지? 너 어머님한테 현관 비밀번호 가르쳐줬니? 그게... 아이씨. 그래, 가르쳐줬다. 근데 뭐, 엄마가 자기 집 비번도 모르면 되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엄연히 우리 엄마 집이잖아. 케이크 그거 맨날 하는 일이면서 또 만들면 되잖아. 엄마가 오죽 드시고 싶으면 그랬겠냐? 한 번만 더 비밀번호 가르쳐 드리잖아? 그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 바로 해. 뭐? 이혼이라니 너무 같다. 고작 케이크 하나 때문에. 야! 당장 도장 찍고 싶어? 이혼 사유 지금까지로도 충분해. 서류 가져올까? 어? 알았어. 안 가르쳐 줄게. 근데 나도 중간에서 엄청 괴로워. 엄마랑 둘이 해결하던지 너 알아서 해. 나한테 그만 이야기하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그니까 넌 끼어들 생각하지 마. 뭘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어머님이 그때 가지신 거 다 나눠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나도 어머님이랑 다 나눠 써야지. 1층 열쇠 내놔. 당신은 있지? 뭐? 싫어. 내놓으라니까? 저는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고 남편에게 1층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시모가 피부가 엄청 좋은 편인데요. 냉장고나 다른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보다 시모가 아껴 쓰는 화장품을 쓰기로 생각했죠. 화장대 보니까 비싼 화장품만 쓰더라고요. 열받아서 스킨로션이랑 영양크림, 아이크림, 눈에 띄는 건 전부 반 이상을 덜어갔어요. 서랍장에 안 뜯은 새 것까지 싹 다 반씩 덜어갔죠. 그랬더니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야, 너지? 너 맞지? 내가 그걸 얼마나 아껴 바르는 건데 내 화장품 어디 들어갔어? 당장 다 내놔! 너 주거 침입에 도둑질에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 문은 또 어떻게 열고 들어온 거야? 그 화장품들이 비싸기만 한 줄 아니? 단정된 것도 있고 미제도 있고 다 구하기 어려운 화장품들이라고. 시모는 자기 물건 한번 건드렸다고 기겁을 하더군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다 나눠 쓰시자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냉장고 케이크 또 말없이 가져가셨길래 저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줄 알았는데요. 어머님 화장품이 저한테 엄청 잘 맞더라고요. 앞으로 따로 구매 안 하고 계속 같이 쓰려고요. 그리고요. 월세는 이제 안 내도 되죠. 어머님 저한테는 하나도 안 아깝다고 하셨으니까 2층 집 이제 그냥 저 주세요. 어머님 반 나누는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뭐? 네? 2층 집 주실 거죠? 맞다. 어머님 귀걸이랑 목걸이 안 쓰는 것들요. 두 번째 서랍에 모아놓은 거 제가 다 봤거든요. 딱 절반만 챙겨서 저랑 같이 금은방 가서 녹여요. 어차피 안 쓰시는 것들인데 녹여서 저 반지 하나만 해주세요. 네? 2층 집도 금도 다 어차피 어머님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있던 거 주시는 거니까 더 안 아깝죠? 너 진짜 그만해라. 내가 아무리 네 살림에 손을 댔어도 적당히 해. 어디 탐낼 게 없어서 시모 물건을 탐내. 왜요? 막상 주려니까 아까우세요? 저한테 어머님 물건들, 어머님이 가지신 것들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때까지 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저는 맑은 눈의 광인처럼 시모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고요. 시모의 옷자락을 잡고 절대 놔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반나절을 넘게 시모를 붙잡고 있었어요. 힘이 다 빠진 시모는 제 행동에 질색팔색하더니 다시는 2층에 올라가지 않겠다 맹세했죠. 그 뒤로 무식하게 반씩 나누는 시모의 이상 행동은 멈췄습니다. 그나마 그때 남편이 끼어들지 않아서 저는 시모와 결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저희 남편이 엄청 짠돌이라서
휴지도 몇 칸씩 정해놓고 써요. 연애 때는 그래도 절약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짠내가 부쩍 심해졌죠. 검소하면 좋지만 남편은 검소한 걸 떠나서 궁상 맞았죠. 저는 작년 생일 남편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받았거든요. 제가 휴지를 평소에 막 쓰기 때문에 아껴 쓰라고 선물해줬대요. 원래는 두루마리 휴지 3겹 쓰잖아. 근데 특별히 당신 생일이라서 4겹으로 샀어. 두꺼우니까 촉감이 더 좋을걸? 차라리 생일을 챙기지를 말던가. 당신은 왜 의미 없는 선물로 생일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어?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나 너무 서운한데. 의미가 없다니. 다 의미 있게 고른 건데. 첫째, 당신은 휴지를 엄청 잘 쓴다. 둘째,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휴지도 4겹으로 샀잖아. 남편은 차라리 말이나 하지를 말던가. 사람 열받게 속을 슬슬 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번 생일은 챙기지도 말고 휴지 같은 거 사오면 이혼할 줄 알라고 진지하게 말했죠.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만드는 와이프한테 케이크는 좀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생략하고 내가 색다른 케이크를 준비해놨지. 일단 먼저 이건 내 선물. 뭔데? 남편은 봉투를 제게 내밀었어요. 확실히 휴지를 받았을 때보다 심장이 두근거리기는 하더라고요. 열어봐. 많이는 못 넣었지만 당신 사랑하는 내 마음은 표현했어. 봉투를 여니 4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은 또 신나서 액수에 대한 의미를 떠들었죠. 네, 사랑해서 4만 원이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 돈 봉투를 보고 적어도 10만 원은 기대했는데요. 4만 원 보고 풀이 확 죽더라고요. 하지만 작년에 받은 휴지보다는 낫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죠. 챙겨줘서 고마워. 그럼 봉투 잠깐 나한테 줘봐봐. 초인종이 울리고 남편은 제게 줬던 돈 봉투를 다시 가져갔어요. 남편은 그걸로 배달 음식을 결제했습니다. 뭐야? 모르고 현장 결제로 주문했어? 그래도 방금 준 선물로 결제를 하냐? 카드로 결제하지. 응? 아, 4만 원이 선물이 아니라 이게 진짜 선물이지. 그러니까 이걸로 결제했지. 외식은 4만 원으로 택도 없잖아. 그러니까 피자가 내 선물이라고? 응, 피자 케이크 해줄게. 잠시만 기다려봐. 저번에 내 생일날 당신이 가져온 초 몇 개 남지 않았나? 촛불은 불어야 할 거 아냐. 지금 나랑 장난해? 어? 아, 미리 촛불 준비 못해서 미안. 금방 세팅할게. 그 순간 해맑게 웃는 남편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제빵사라서 제가 만든 빵 말고는 밀가루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자 역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남편이 피자를 대뜸 시켜서는 선물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줬던 4만 원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것도요. 내가 피자를 먹는 사람이야? 아니 이럴 거면 생일을 애초에 챙기지 말라니까. 왜 자꾸 사람을 빈정상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밀가루 냄새 맡고 온 사람한테 넌 피자를 먹이고 싶니? 게다가 4만 원을 선물이라 준 것도 빠기 치는데 그 4만 원으로 피자를 결제해? 당신 진짜 정 떨어진다. 평소에는 절약하는 거 뭐라 안 해. 근데 와이프 생일날에도 그렇게 돈을 아끼고 싶어? 너 말이 심하다. 요즘 피자값 엄청 비싸잖아. 근데 2판의 사이드까지 할인하니까 시킨 거잖아. 그리고 네가 만든 빵이랑 이 피자랑 같냐? 여기 피자가 훨씬 맛있는데? 너는 먹어보지도 않고 편견에 휩싸여서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이건 그냥 피자가 아니라 케이크 대신이잖아. 아니 생일 선물까지 따로 챙겨받고 싶어? 우리 나이가 몇이냐? 30 넘었으면 대충 넘어가는 거지. 가만 보면 넌 꼭 이렇게 준비한 사람 김 빠지게 하더라. 다음 생일에는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야, 너야말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앞으로 넌 생일날 미역국도 못 얻어먹을 줄 알아.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챙기지 말라고 수십 번 부탁했다. 나 너랑 당장 이혼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왜 이혼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 저요? 피자 때문에 이혼했어요 라고 말하기는 싫어서 참는 거야. 내가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다가 이혼 얘기가 나오자 꼬리를 내렸죠. 그러고도 한참을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더군요. 서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궁상을 떨까 짜증났어요. 그만큼 남편이 저희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겠지만 저는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무슨 소용인가 생각 들었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스트레스만 받아서 결혼한 걸 너무 후회했죠. 친정 부모님께는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고 이혼을 살짝 언급해봤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그래도 남편이랑 자식은 있는 게 낫다 하셨죠. 자식 낳으면 저희 사이도 달라질 거라 하셨어요. 엄마께서는 몇 년 전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랑 제가 있어서 무척 든든하셨대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께서도 곧 남편의 정신 나간 행동에 혀를 내두르셨어요. 엄마가 정기검진 때문에 입원하셨을 때 일인데요. 제가 도시락을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엄마께서 영 못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일이 너무 먹고 싶다 하셨어요. 저는 아차했죠. 음식에 신경 쓰다 보니 과일까지는 생각 못 했어요. 이상하게 메론이 너무 먹고 싶어. 메론 먹고 나면 입맛도 돌아올 것 같은데. 당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얼른 백화점 가서 메론 사올게. 아빠, 사실 송서방 퇴근하고 오기로 했는데 안 그래도 그때 과일 사온다 했었거든? 그래? 역시 사위가 있어 든든하구만. 딸보다 사위가 낫네. 엄마 아빠가 병실 사람들에게 사위 자랑을 하시는 틈을 타 저는 얼른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어요. 여보, 퇴근하고 올 때 과일 바구니 좀 사오면 안 돼? 백화점 과일 아니더라도 과일집에서 제일 비싼 과일 바구니를 좀 사줘. 내가 지금 당신한테 15만 원 보냈거든? 이 정도면 넉넉할 거야. 메론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메론은 꼭 사와야 돼. 그래? 장모님 검사는 다 했어? 이제 다 했는데 영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시네. 입이 쓰대. 과일 먹어야 밥도 드실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이따 봐. 여보, 맛있는 걸로 사와야 돼. 내가 돈 줬으니까 아끼지 말고. 여기 병실 사람들이랑 나눠 먹을 거란 말이야. 알았어. 내가 애냐? 알아서 사갈게. 조심해서 와. 저는 노파심에 남편에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좋았어요, 장모님.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종일 일하느라 배고플 텐데 여기까지 와서 어떡해. 자네 왔는가? 오늘도 고생 많았네.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과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잔뜩 가져왔어요. 남편은 비닐봉지를 달랑달랑 흔들더라고요. 저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자 당황해서 온몸이 굳었어요. 많이도 사왔구만. 친정아빠는 애써 웃으며 봉지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바나나. 너무 안 익으면 당장 못 드시니까 잘 익은 걸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참외가 메론이랑 맛이 비슷하잖아요. 참외는 제가 잘 깎으니까 얼른 손 씻고 깎아올게요. 그리고 토마토요. 토마토가 암 환자한테는 그렇게 좋다잖아요. 저 잘 사왔죠? 펼쳐놓고 보니 바나나는 너무 익어서 새까맣게 얼룩덜룩했고요. 남편은 메론 대신 참외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토마토도 너무 익어서 터졌는지 쉰내가 올라왔어요. 과일 상태를 보는데 딱 봐도 일반적인 과일이 아니라 떨이 상품 같았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과일을 병실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벙찐 저와 친정부모님을 대신해서 병실의 할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에이, 기분 나쁘게 저리 안 치워? 아니, 예쁜 것만 먹어도 모자랄 판에 아픈 사람들한테 지금 뭘 먹이려고 하는 거야? 장모 병문안을 오는데 웬 쓰레기들을 가지고 왔어? 저 사람이 사위 맞아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저는 더 새빨개지라고 주저없이 뺨을 날렸어요. 지금 나 때린 거야? 미쳤어? 그래, 때렸다. 어디 감히 이딴 것들을 내밀어.
너 내가 돈 입금한 거 어쨌어? 아니 어딜 가면 이런 과일들을 파는데 돈 주고 사는 게 가능한 상태야 이게? 어디서 이것들 주워왔냐고? 마음 여린 친정엄마께서는 속상해서 우시고요. 친정아빠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네 맞을만 하지 않았나? 자네 행동을 돌이켜봐.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구만. 저번에 우리 집에 들고 온 명절 선물 세트 기억나나? 사돈어른이 챙겨줬다면서 들고 온 그 쓰레기들 말이야. 다 유통기한 지났던데 그것도 혹시 일부러 준 건가? 인터넷에서 10,000원이면 살 싸구려 기름이랑 통조림 세트들.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유통기한까지 지난 걸 감히. 그러고도 모자라 이제는 장모 병원에서까지 주접을 떨어. 미친 건 내 딸이 아니라 자네가 단단히 미친 것 같네. 시모 슈퍼에서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명절 선물 세트를요. 남편이 친정에 갖다 주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남편이 뭘 몰라서 저러겠지 싶었답니다. 절약이 너무 몸에 밴 사람이라 생각한 거죠. 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 인간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었죠. 소란스러워지자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간호사들이 찾아왔어요. 먹지 못하는 그 과일들을 챙겨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야, 너 진짜 돌았구나. 우리 집을 뭐 어떻게 생각한 거야? 너도 너네 집도 질린다 질려. 원래 과일은 후숙시켜서 먹어야 제맛이야. 지금 내가 사온 것들도 겉보기에는 그래도 당도가 가장 높을 때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장모님 입이 쓰다고 해서 일부러 사왔구만. 감히 단체로 나한테 이딴 취급을 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당도 높은 과일 너나 많이 쳐드세요. 저는 들고 있던 과일들을 남편의 차에 실으려고 하는데 뒷좌석에 예쁜 과일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너 이거 뭐야? 김현숙 여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 뭐야? 너 내가 준 15만 원으로 어머님 줄 과일 산 거야? 우리 엄마는 당도 높은 쓰레기 주고 너네 엄마는 비싼 과일 바구니 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곧바로 예쁜 과일 바구니를 챙겨서 뒤로 빼두고 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나나를 벗겨서 남편 차의 창문에 문질렀죠. 남편이 가진 것 중 가장 비싼 게 그 외제차였거든요.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차만큼은 품위 유지를 해야 한다고 비싼 차를 타고 다녔죠. 나중에 저희를 정말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차라면서요. 좋은 곳은 남편 혼자나 가라고 저는 예쁘게 차를 장식했어요. 잘 익은 토마토가 남편 차에서 터질 때마다 남편은 경악했죠. 그만해! 제발 내가 잘못했어. 토마토는 안 지워져. 그만하라고!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붕붕이를 보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어서 저는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시트에도 토마토를 마구 던졌어요.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싹싹 빌더라고요. 난 그냥 엄마가 슈퍼에 잘 익은 과일이 있다고 해서 받아온 거야. 나도 열어보지는 않아서 상태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과일 바구니 빼돌린 거는 내가 잘못했다. 어? 근데 과일들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속으로는 정말 창피했다고.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열이 받더라고요. 이혼은 이미 결심했지만 제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갚아줄지 고민했습니다. 우선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빵집에서 폐기할 빵들을 가져와서 남편의 매 끼니를 챙겨줬어요. 처음에는 맛있다고 군말 없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며칠씩 보관했다가 곰팡이가 피었을 때쯤 줬어요. 아침과 저녁을 말없이 그런 빵을 내밀자 남편은 무릎 꿇고 울먹거리더라고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만 좀 해.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제발 그만해. 왜 그래? 당신 빵 좋아하니까 내가 일부러 챙겨준 건데. 왜 울고 그래? 감동받았어? 아님 당신 먹기 싫으면 어머님 갖다 줄까?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당신 눈빛, 행동 다 점점 무섭다고. 앞으로 진짜 당신 말 잘 들을게.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효도할게. 남편이 그만하라고 정말 싹싹 빌고 나서야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몹쓸 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얌전히 도장 찍어. 이대로 살다가 당신 먹는 음식에 나 뭔 짓 할지 몰라. 곰팡이는 애교지. 남편은 그렇게나마 참교육했고요. 시모도 가만둘 수 없잖아요. 저는 매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요. 오래된 우유와 요거트, 묵은 쌀, 몇 년 된 기름, 냉동실에 묵혀있던 떡 같은 이상한 음식들을 구했죠. 그리고 시모에게 매일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웬일이냐며 좋아라 하다가요. 배탈 나고 나서야 이상한 걸 눈치채더라고요. 어머님, 떡 가져왔어요. 너 날 죽일 셈이냐? 또 어디서나 쓰레기를 내 입에 넣으려고 해? 당장 갖다 버리지 못해? 어머님, 음식 함부로 버리면 벌 받아요. 잘 아시면서. 그래서 어머님도 친정집에 이상한 것들 다 갖다 주셨잖아요. 안 팔리는 과일들도 어머님 대신 제가 처리해 줬는데 어머님도 제가 주는 거 처리해 주셔야죠. 뭐? 너 단단히 미쳤구나. 배는 게 없어 이제. 네, 저 배는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 준 거 그대로 돌려드려야죠. 어머님도 배는 게 없어서 아픈 친정엄마께 썩은 과일들 주셨잖아요. 그동안 제가 준 음식들 먹고 정신 차리셨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더 드세요. 드시라고요. 저는 18년도에 도정한 묵은 쌀로 만든 떡을요. 시모의 입에 억지로 마구 집어넣었어요. 시모는 그만하라며 도망다녔죠. 제가 끝까지 쫓아다니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닳도록 빌더라고요.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제발 이제 그만해다오. 이상한 음식들이라는 걸 시모가 조금 더 늦게 눈치챘으면 더 많이 먹였을 텐데 그게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이혼하기 전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알거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한 푼도 없다는데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죠. 통장을 보니 정말 돈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절약을 해온 게 아니라 노름에 버는 돈을 족족 쓰고 있었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시모의 2층 집도 빚덩어리였어요. 시부 역시 생전에 노름을 하다가 빚을 져 2층 집을 담보로 잡힌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2층에 저를 붙잡아두고 월세까지 받은 거였구나 깨달았죠. 그땐 제가 친정에 들어가 별거 중이었어요. 계십니까? 안에 누구 없어요? 그 여자 목소리인데? 누구? 어머님 목소리야. 니네 시모? 아니다. 이젠 시모도 아니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저는 오랜만에 들리는 시모의 목소리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친정까지 찾아와서는 부모님을 찾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째려보자 시모는 답지 않게 쭈뼛댔습니다. 저 사돈어른 좀 뵐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아니 이제 다 끝난 연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고 사돈어른 잘 지내셨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에이 아직 법적으로 사돈이죠. 애들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저 때문에 그렇게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니 얘야? 지금 와서 무슨 소리세요? 돌아가세요. 그걸 아는 분이 됐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이만 돌아가세요. 다 못난 저 때문인데 저만 없으면 애들 잘 살 거예요. 사돈어른께서 한 번만 봐주신다면요. 저희 아들 그런 못난 놈 아닙니다. 제가 다 시킨 거예요. 사돈, 제가 사라질게요. 애들 둘이 행복하게 살게 사돈어른께서 도와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살고 있는 2층 집이요. 곧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사돈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네? 부탁할 곳이 사돈어른밖에 없어요. 슈퍼도 월세 못 내서 이제 장사 접었고요. 뻔뻔하게 지금 돈 빌리러 오셨습니까? 네, 제가 염치가 많이 없네요. 오죽하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가족인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그동안 한 짓들 사과 제대로 해보세요. 제 마음이 풀릴지는 모르겠다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예쁜 며느리 고생시키고 인심 좋은 사돈어른들 마음 상하게 만들고요. 시모는 마당에 엎드려서는 마구 빌더라고요. 시모의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었어요. 남편이 대출을 끌어모아 받아서 노름판 다니는 걸 소문으로 들어서 저도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많이 급한 것 같으니 한 번만 도와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있으세요. 돈 찾아서 갈 테니. 아빠, 안 돼요. 아이고, 사돈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아빠는 곧 집안에서 저금통을 꺼내오셨어요. 저는 아빠의 의도를 눈치채고 웃음이 터졌죠. 아빠!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인간들 가만둘 수 없지. 저는 아빠와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남편도 있더라고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엄마랑 인연 끊고 당신만 보고 살게. 정말이야. 시모는 살짝 남편을 째려봤다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친정아빠께 다가오더군요. 오셨어요, 사돈. 제가 없는 돈 끌어모아서 사돈 드시라고 소고기 샀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도 아니고요. 툭불은 아니지만 정육점에서 한우 갈비살 사놨어요. 집에서 맛있게 구워 드세요. 은혜는 차차 갚아나가겠습니다. 소고기 잘 먹겠습니다. 그럼 저도 보답을 해야죠. 어디 이걸로 경매랑 아들내미 빚 잘 막아보시든가. 친정아빠께서는 미리 배를 갈라온 돼지 저금통을 마구 흔드셨어요. 시댁 거실에는 10원짜리와 50원짜리가 가득 뿌려졌죠. 평소에 아버지께서 10원, 50원은 따로 저금통에 모으셨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왜요? 10원이랑 50원은 돈이 아닙니까? 이거 모으면 그래도 꽤 될 텐데 싫어요? 그 말에 시모는 울면서 동전을 집어들었죠.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뛰쳐나가더라고요. 결국 시댁 2층 집은 막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회 유찰되어 싼 값이 된 집을 친정아빠께서 낙찰받으셨어요. 2층 집 자체는 오래됐지만 위치가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동전 사건을 그새 잊었는지 남편과 함께 또 친정에 찾아왔더군요. 정말 마지막으로 용기 내서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일하면서 평생 갚아 나가겠습니다. 집은 제발 돌려주세요. 살아갈 터전이 있어야 저희도 먹고 살죠.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안 그래 당신? 당신은 나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아? 거짓골로 온 남편과 시모를 보고 친정아빠가 마음이 약해질까 봐요. 저는 이번에는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았어요. 일단 식사하시고 얘기해요. 보아하니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제가 주는 밥 다 먹으면 그때 드러나 볼게요. 고마워. 역시 당신뿐이야. 그래, 이쯤 하면 우리도 벌 다 받았지? 애초에 집도 저희 돌려주려고 사돈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거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어떤 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지었어요. 시모와 남편도 눈치는 있는지 조용히 기다리더라고요. 예전에 시모에게 주려고 구했던 묵은 쌀이 남아 그걸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김치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김치를 꺼냈어요. 묵히다 못해 쓴맛이 나서 버려야 할 김치를요. 김치와 밥만 상에 차리자 남편과 시모는 뭔가 잘못됐다는 얼굴을 했어요. 하지만 별 수 있겠어요? 드세요. 남기지 말고. 둘은 중간중간에 헛구역질하면서도 싹싹 긁어먹더라고요. 맛있게 잘 드셨어요? 다 먹었으니까 이제 원하는 거 말해봐요. 이혼은 그대로 할 거니까 그거 빼고요. 우리가 뭐든 다 할 테니 경매 넘어간 집에서 당분간만 살게 해다오. 어? 월세도 낼게. 당장 엄마랑 나랑 갈 곳이 없어. 정말 네가 마음 풀릴 때까지 괴롭혀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지낼 곳만 부탁해. 시모와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어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도 꼴보기 싫던지요. 그 모습을 잠자코 보던 친정아빠께서도 입을 여셨죠.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네, 뭐든요.
그럼요. 죽는 신용도 하겠습니다. 그럼 배가 망신한 이유가 두 모자 서로에게 잘못이 있으니 사이좋게 한 대씩 주고받아 보세요. 그럼 내가 진짜 도와줄 테니. 예? 시모가 순간 못 알아듣고 반응이 느렸는데요. 반면에 남편은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시모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대씩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자기 엄마 양쪽 뺨을 때리더군요. 이야 이 자식아! 어디 엄마한테 손을 올려! 이 나쁜 자식아! 시모는 열받았는지 남편 뺨을 마구 때리다가 발로 걷어차더라고요. 남편은 참지 않고 늙은 엄마에게 또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와 아빠는 그 모자를 말리지도 않고 돕지도 않았어요. 대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웬 거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안 나가네요. 시모와 남편은 발악을 하면서 끌려나갔습니다.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아빠가 낙찰받은 시모의 2층 집은 뼈대만 남기고 철거했어요. 그 자리에 지금 1층은 베이커리, 2층은 카페 짓고 있습니다. 곧 부모님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게 됐어요. 친정아빠가 제목 유산이라고 미리 주셨거든요. 원래 일하던 빵집은 저번 주에 그만두고 이미 제 가게 직원들 구하고 메뉴 선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소문나르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 덕에 전 시모와 전 남편의 근황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매매도 가격이 높지만 보증금 월세도 다 어마무시하잖아요. 전 남편은 원룸 겨우 얻고 시모는 시골에 내려갔다네요. 들어보니 전 남편이 늙은 엄마랑 어떻게 같이 사냐고 시모를 엄청 구박하고 쫓아냈대요. 갈 곳 없는 시모는 시골로 내려가서 숙식 지원해주는 곳에서 밭일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전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외제차도요. 대출받아서 산 거더군요. 그것도 다 못 갚아서 신고당했더라고요. 이혼 숙려 기간 중 연락 와서 경찰서 오라는데 저는 이혼했고 일 없다 했죠. 결혼 생활 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요.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콩가루 집안에서 잘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절약하는 사람도 가끔 잘 살펴보세요. 어떤 나쁜 사람들은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